네,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뭐 조율이 끝난 것 같고요.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택시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요.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핵심 대책이 아마 호출료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이제 뭐 그 심야 시간대 호출료를 지금 현재 3,000원이 되고 최대 5,000원까지 올린다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심야 플랫폼 가맹 택시에 이제 호출료가 이제 3,000원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심야 시간에 5,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건데요. 음. 그렇게 되면 그 심야에 한 5회 정도 손님을 태운다고 했을 때, 음. 한 달에 그 야간, 법인 택시 같은 게 야간반 13일 정도 근무를 하니까요. 네. 13만 원 정도의 수입 증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대부분 가맹 택시는 이제 20%에 불과하고, 대다수 80% 정도가 이제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일반 호출료가 신설될 것인지 부분이 이제 잠깐만요, 문제고요. 차장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호출료 있잖아요. 예, 예, 예. 호출료는 지금 그 이 플랫폼 사업자하고 택시기사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맹 플랫폼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회사하고 네. 플랫폼하고 음. 5대5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5대 있어서요. 5로. 예, 그 호출료가 그 법인 택시 그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배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러면 그게 다 현실입니다. 택시 회사로 돌아갑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5,0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 구조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의 이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에, 음. 플랫폼 호출료 인상분 또는 이제, 호출료를, 택시 노동자들에게, 음. 대다수를 이제 배분을 하겠다, 예. 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그 음. 다음에 또 이게 요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따른 이제 산학금 인상이라든가 음. 또는 기존에 이제 산학금의 폐해로 이제 지적되었던 음. 산학금을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급여를 삭감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체크 상황이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설령 호출료가 오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일부가 어떤 택시 그 기사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예. 택시 회사가 다른 데서 깎아서 결국은 다시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예,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설령 그게 택시 기사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심야에 택시를 몰고 나올 만큼의 유인 효과가 있느냐. 또 한 가지 이게 그렇죠.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심야에 이게 이제 심야 시간에 한정된 호출료 인상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인상 효과 요것만으로 이제 인상 효과가 그렇게 수입 증가 효과가 이제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 보여지고요. 자체만으로. 예, 예. 근데 그리고 서울시 이제 같은 경우는 또 예, 서울시의회에서 기본료를 1,000원 인상하는 내용안을 지금 이제 그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것도 예, 예, 결국은 예. 기본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분들의 그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이제 그 택시 회사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완전히 또 달라지는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택시 노동자들에게 음. 전달이 돼서 결국은 예. 떠나갔던 택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결국은 그 그런 문제죠. 이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느냐 하는 음. 것들이 가장 관건이죠. 심야 시간에 파트타임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라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음. 그러면 식당 알바나 이제 편의점 알바만도 사실은 못 하거든요. 파트타임 알바로 이제 심야에 음. 택시를 과연 운전하러 누가 오겠냐 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이거를 이제 파트타임 알바로 심야에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도급 택시로 운행시키는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 예, 그럼 이 도급 택시라는 거는 최저임금도 임금이 이제 한 푼도 없고요. 음. 사업주가 책정하는 도급료만 내고 어. 그리고 유류비라든가 사고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뭐 이런 이제 운송 비용들을 전부 알바 기사, 도급 기사에게 이제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현대판 택시 노이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지를 요구해 왔고 현행법상 이제 이게 금지돼서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심야에 이제 그동안 택시 사고나 또 흉악범죄나 형범죄 같은 것들 사건 사고를 많이 야기했기 때문에 이 도급 택시는 이제 흔히 거리에 달리는 흉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면 결과적으로 이거 도급 택시로 그러니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에 대한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이야기도 듣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이제 일측면 이제 대기자가 많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플랫폼 가맹 택시에 대해서 임시 자격증을 부여해서 차고지박교대를 이제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개월 동안 그 택시 운전 자격증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이제 임시 자격을 승무를 허용한 건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제 그 3개월 동안 택시 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반절도 안 돼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무자격자로 차고지박해서 운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자격관리제도로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게 되면 택시 운전 자격관리제도 자체가 이제 폐지하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어서 이런 이제 승객들의 안전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 핵심은 호출료를 올리든 기본료를 올리든 인상분만큼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핵심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게 올린 인상만큼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그 정비례해서 인상될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무처장님.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대책이나 서울시 쪽에서 얘기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산악금제를 하면 또는 이제 뭐 산악금을 인상하면 또 과도하게 인상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현행법상 그건 또 금지하고 있고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워딩이 전혀 없어요. 없고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이제 인센티브제 또는 이제 리스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제라는 건 산악금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스제는 또 불법 도급 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가 허용하라고 지금 오히려 압력을 넣고 있어서 이게 이제 택시 노동자들은 오히려 처우 개선은 안정에도 없고 택시 회사 사장들이 그냥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제 이 법대로 뭐냐면 집행하지 않고 관리 감독도 안 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산악금이 인상된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책임을 좀 회피하고 전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거 좀 택시 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빚으면 이거 말짱 공연불이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이었습니다.